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은 지난주에 함께 만들었던 로드맵이고, 오른쪽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꿀 로드맵입니다. 척 보기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왼쪽은 노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주 심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설계도의 결과물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실험실 제로입니다. 아마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주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 방식을 먼저 알려드린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리를 모른 채 버튼만 누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없지만 노드를 하나씩 세팅하고 이해한 분들은 문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테스트해보기 전에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을 보고 테스트해보신 후에 이번 영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노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평생 벽돌만 직접 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자동 공정 라인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노드를 줄이는 건 단순히 보기에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장면이 5개일 때에는 수작업이 가능하지만 50개라면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입니다. 반복 작업 노드에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예전 방식은 노드 50개를 일일이 수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딱 한 곳만 고치면 끝납니다. 마지막은 실수 방지입니다. 연결선이 많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심플한 것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혁신적인 다이어트의 핵심, 그 열쇠는 바로 제이슨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AI가 이해하기 쉽게 이름표를 붙여넣은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재료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집어왔다면 이제는 1번 칸엔 대본, 2번 칸엔 프롬프트라고 적힌 보관함을 AI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AI는 그 보관함을 받아서 1번 건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 2번 꺼내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저 보관함 규격만 딱 한 번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직접 자동화 공장을 지어볼 시간이에요. 복잡한 선들을 다 끊어내고 제이슨이라는 보관함을 어떻게 노드에 심는지 함께 테스트해 보시죠. 이 세팅이 끝나면 여러분의 작업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겁니다. 오늘 테스트할 노드별 프롬프트 역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지난번에 완성했던 조금은 복잡했던 노드맵에서 바로 수정해보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개의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노드와 5개의 이미지 생성 노드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제이슨 출력을 통해 같은 작업을 하는 노드들을 통합할 예정이니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노드와 이미지 생성 노드를 한 개씩만 남겨두고 다 삭제하겠습니다. 벌써 깔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기존 10개였던 노드를 2개로 축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노드별 프롬프트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축소된 노드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받아왔던 컨텐츠 프롬프트 생성 노드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앞으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전달해줄 출력 기준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컨텐츠 프롬프트 생성 노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본 생성에서 만들어준 문단별 대본을 각각의 장면으로 분리하고 각 장면에서 사용해야 하는 프롬프트 값을 해당 장면에 귀속시켜서 다른 장면의 정보가 나갈 때 혹여 잘못 나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이슨 출력입니다. 이 제이슨 출력 방식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가지 기호의 의미만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공유드린 노드별 프롬프트 내용 하단에 표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호가 무슨 뜻인지까지는 알겠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나의 세트로 묶을지, 이 묶어낸 세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정의하시고 GPT, 제미나이와 같은 LLM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요청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내용으로 정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AI가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면 꼭 내가 생각했던 제이슨 출력 방식을 AI가 어떻게 작성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장면별로 데이터 값을 묶어 놓았다면 이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노드에도 이 내용을 공유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노드에서는 이전 노드에서 만들어준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각각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미지 생성 노드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차적 렌더링. 왜냐하면 장면별로 구분된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 번에 인식하면 첫 번째 프롬프트에 대한 이미지만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첫 번째 프롬프트 내용으로 장면의 숫자만큼 이미지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씬별로 순차적 렌더링을 하라고 지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컨텐츠의 일관성을 위한 시각적 고정값을 유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 역할 부여 부분이나 기술적 프롬프트 내용의 경우 저 또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LLM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변경하면서 끊어졌던 노드 간 흐름을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노드에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내용과 관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노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이슨 출력 형태가 아니더라도 프롬프트의 내용에서 프롬프트를 씬별로 작성해줘, 씬별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생성해줘 라고만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제이슨 출력 형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과값의 오류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매우 단순한 노드 세팅으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 오류율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조금 더 많은 이미지, 영상 생성을 요구하게 되면 AI는 점점 데이터가 섞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출력 방식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작업은 끝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는 5개의 장면을 생성하였는데 이번에는 8개로 그 숫자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면을 추가하려면 대본 생성 노드에서 프롬프트 수정은 물론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노드와 이미지 생성 노드 모두를 그 숫자에 맞게 추가해 주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대본 생성 노드에서 그 숫자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것처럼 대본을 총 8개로 분리하고 이를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노드가 받아서 씬별 프롬프트를 작성, 역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에서도 각 장면에 어울리는 8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컨텐츠에서 시연해 드렸었던 노드 세팅과 동일한 결과값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테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댓글에서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8은 드래프트 버전으로 정식 출시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이 무료로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노드를 세팅해 보면서 정식 출시 전에 노드 세팅을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958 정식 버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픈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워크플로우 AI는 노드를 세팅하고 실행할 때마다 토큰이 차감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기간 동안 노드 세팅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해야 향후 불필요한 낭비를 막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버전이다 보니 현재 58은 1일 3개의 영상 생성 제한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0개 정도의 이미지 생성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은 한 개당 최대 플레이 타임이 8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컨텐츠를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구글 58 관련 컨텐츠는 단순한 숏폼 제조기는 아닙니다. 영상과 이미지 제작을 중심으로 58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워크플로우 구성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다 보니 이를 관심과 재미로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해당 주제였던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숏폼 제작만을 컨셉으로 하여 구글 58에 대해 설명하는 컨텐츠는 아마 오늘 컨텐츠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3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기본적인 노드별 기능과 로드맵 세팅 방식을 말씀드렸고, 반복 작업 노드를 통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숏폼 컨텐츠 베이스 워크플로우 제작 방식은 더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식 서비스 오픈 후에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현재 구현된 기능 안에서 노드 설계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